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는 클래스와 객체의 대표 예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고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다양한 메소드 그 밖에 클래스 안에서 저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변수의 종류는 좀 더 깊게 어떤 것들이 있고 객체를 다양하게 생성했을 때 우리는 인수들과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매핑을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예제들을 살펴보게 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통장에서 얼만큼 출금이 되었고 입금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너믹하게 출금과 입금이 여러 번 반복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마지막 힌트는 디파짓 다음에 추가로 어떤 get 그쵸?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본인도 그 현재 잔액을 그때그때 출력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 코드와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답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디파짓 뒤에 get 언더바 amount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무조건 셀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변화라던가 뭐 업데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self 언더바 balance라고 하는 인스턴스 필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호출했던 클래스 밖 그죠? 클래스 밖의 부분에서는 객체점 그죠? get 언더바 amoun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저희 눈에 있는 그대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프린트 문과 같이 다음과 같이 한 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예시인데요. 혹시 학생분들도 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예, 이렇게 해보셨다면 클래스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죠? 접근자라던가 설정자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어떤 그 텍스트북에도 흔하게 나오는 동물에 관련된 클래스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저희가 특정 동물에 관련된 클래스만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클래스로 정의를 할 텐데 고양이도 이름이 있고요. 나이가 있어요. 스튜던트처럼요. 그래서 근데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각각의 고양이는 이름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실제 이런 객체 고양이들이 있을 때 이 고양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클래스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고양이 클래스 예제라고 하신 다음에 그 예제 밑에다가 컴퓨팅 사고 과정을 본인이 한번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해 봐 주시고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생각 흔적을 남기신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고양이 클래스는 역시 대략 6개, 5개에서 6개 정도의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무조건 언더바 init 언더바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age를 매개 변수 두 번째, 세 번째로 받게 돼서 그 각각의 그죠? 매개 변수를 인스턴스 그죠? 변수 언더바 네임과 또 인스턴스 변수 언더바 age에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다른 동물들이 즉 다른 고양이가 각각의 이름과 나이로 그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고양이든 간에 그 고양이 이름을 내가 얻고 싶죠? 혹은 고양이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고양이 나이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자에 관련된 함수 get 그죠? 그 다음에 설정자에 관련된 함수 set 이런 함수들이 각각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계속 보고 있지만 첫 번째 그죠? 매개 변수는 self입니다.
그래서 요런 규칙성만 아신다면 사실은 클래스, 디자인 어떤 거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메모리에 이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해석을 하면서 메모리 안에 캐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죠? 객체를 만들 때 미씨라는 고양이가 3살이다. 두 번째 고양이는 럭키라고 하는 고양이가 5살이다. 라고 하면서 미씨와 럭키라고 하는 객체를 메모리 다른 공간에 각각, 그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객체 미씨 닷 get name, 미씨 닷 get age 비슷하게 럭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분들은 get 접근자에 관련된 함수뿐만 아니라 set, 그죠? 여기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있잖아요. 이 set에 관련된 설정자에 관련된 함수도 본인이 이 뒷부분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플립트 러닝을 하신 다음에 그 흔적을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할 때 저희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각각의 객체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객체를 통해서 제가 각각의, 그죠? 객체 안에 있는 인스턴스 필드와 그 다음에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요, 상자를 나타내는 박스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 노트에다가 역시 박스 클래스 예제라고 쓰시고요. 이 박스 클래스는 박스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요 세 개의 인스턴스 필드 변수를 컨트롤하는 언더바 init 언더바 생성자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설정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을 각각의 필드별로 넣으신다면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해하시고 패턴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셔서 거의 노트의 99%가 완성이 되면 그 코드 자체를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그대로 타이핑 하셔가지고 필요시에는 코드 중간중간에 저희 연습해 왔지만 프린트문을 넣으셔가지고 각각의 변수 안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숨겨져 있는 그 프로시저 과정을 눈으로 한번 계속 확인하시면서 충분히 디버깅 하시고 플립트 러닝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테스트 예제 중에 하나는 가로, 세로, 높이를 100 했을 때 상자의 부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캘큘레이션도 해주는 그런 함수가 필요하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요. 본인이 먼저 노트에다가 충분히 흔적을 남겨놔 주시고 본인이 흔적 남긴 거랑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거랑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겹치고 어떤 부분은 본인이 더 잘했고 어떤 부분은 본인이 좀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략 플립트 러닝을 하는 3분에서 5분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생각을 하셨다는 가정 아래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개념에 대해서는 클래스 이름을 박스라고 했고요. 가로, 세로, 높이를 width, length, height라고 그죠? 매개 변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개 변수 안으로 넘겨온 인수, 특정 값들은 셀프라고 하는 각각의 인스턴스 필드 안에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셋, 그죠? 함수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에 관련된 함수도 사실 여기 3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했을 때 대략 7개이고 그 다음에 볼륨을 구해야 되잖아요. 다 곱해서. 그래서 8개. 그 다음에 뭔가 출력을 특정 포맷으로 해주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도 여기서는 추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10개 정도? 함수 그죠? 메소드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메모리 안에 이 클래스를 집어넣고 객체를 생성하면서 객체 이름은 박스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있는 그대로 프린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상자의 부피를 저희가 박스
get 볼륨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리턴 값으로 상자의 부피를 그대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박스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돌려보면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인이 직접 사용해 봐 주시면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코드를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본다면 생성자를 통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인스턴스 필드 언더바 위닛 언더바 랭스 언더바 하이트야 어사인이 되면서 객체가 동시에 이제 생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객체 자체를 만약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요 디폴트 초기화 데이터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부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갭 볼륨에 의해서 3개가 곱한 값이 리턴이 되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를 3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 보셔가지고 들여쓰기는 일관성 있게 탭 기준으로 하시고 요 셋 부분을 개수를 이렇게 바꾼다면 설정자가 아니고 접근자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의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get 같은 경우는 set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값을 변경하는 이런 assignment operator를 쓰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return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쳐야 되는 거를 본인이 사실 스스로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return 하시고 설정자에서 assignment의 매개 변수 값을 이런 식으로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 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각 커맨드의 끝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랭귀지는 이 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없어도 되는 랭귀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한번 만약에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체 이름이 박스잖아요. 박스 닷 그죠? 언더바 str 이런 식으로 한번 호출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플립트 러닝으로 궁금해 하시면서 메소드도 추가해 보시고 있는 메소드도 인수도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사용해 보지 않은 것도 사용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박스 닷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했을 때 저희 눈에는 사실 보이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에 저희 눈에 만약에 보이게 하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린트를 써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함수도 역시 다음 포맷으로 3개의 변수를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하신 흔적을 본인이 그 플립트 러닝으로 연습하시고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좋기 때문에 플립트 러닝으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예제는 자동차 클래스입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일단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색깔, 그 다음에 현재 속도, 현재 기어 등을 가질 수 있겠죠. 자동차의 동작은 일단은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하고 감속하기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영상, 클래스에 관련된 첫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인스턴스 변수, 어떤 정적 데이터가 이제 있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속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이 속성 값들이 계속 다이너믹하게 변할 수 있잖아요. 액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하 변속, 가속하기, 감속하기 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기만의 문제를 풀 때 클래스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들, 즉 정적인 부분과 그 인스턴스 변수들 안에 데이터들이 다이너믹하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이너믹하게 어떤 액션이라던가 액티비티를 갖게 되는 어떤 메소드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뉘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103 화이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현재 속도, 기어, 뭐 색상 이런 식으로 출력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 노트에다가 자동차 클래스 예제라고 하시고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컴퓨팅 싱킹, 컴퓨테이셔널 띵킹 과정에서 4단계를 충분히 완성하시고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플립트 러닝 하시고 본인이 노트에 필기한 것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C로 시작해서 카입니다. 언더바 이닛 언더바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속도, 기하, 색깔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 변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3개 get, 접근에 관련된 메서드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언더바 str str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인스턴스 변수들을 한 번에 괄호 안에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차도 있고 나의 부모님 차도 있고 나의 친구 차도 있을 때 각각의 객체를 따로 생성을 해 보시고요. 각각의 색깔과 속도와 기어를 다양한 인수값으로 테스트해 보시면서 다음 예제를 한번 다이너믹하게 플립트 러닝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적은 워드 파일에 붙여놔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함수에서 인수를 넘겨서 매개 변수로 다른 위치에 있는 함수에서 그거를 받았어요. 전송을 하면 받는 관계였죠. 그런데 함수로 전달을 할 때 특정 데이터가 아닌 객체 자체를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객체가 전달이 되면 함수가 객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각형 클래스를 렉탱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성자와 그 다음에 접근, 어떤 그 면적을 계산해줘서 그 면적을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get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가 이렇게 딱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각형 객체와 반복 횟수를 받아서 변을 증가시키면서 면적을 출력해보는 확장된 예제를 만약에 제가 작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함수 def 예약어의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print area라고 하면서 요 함수 안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반복하고 싶은 게 만약에 5번이에요. 그러면 요 5번, 즉 1보다 같거나 크죠. 그죠? 크죠? 그러면 5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할 때마다 사각형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면적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형이 그죠? 5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면적이 출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 반복을 멈추는 요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 r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함수의 인수로 생각했던 뭐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요 객체를 넘기면요, 요 객체 안에서 내가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getAre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객체 안에 있는 side라고 하는 그죠? 인스턴스 변수를 내가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요 객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제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 사용을 5번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객체를 내가 수행을 시키고 싶은데 그 객체를 반복해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제들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2번째 패턴 인식까지 좀 더 심오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함수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예제가 향후 확장 예제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예제에서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예제를 한 번에 사용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코드를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제가 요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잠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요것과 요것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def라고 하는 걸 만나면 그냥 메모리에 단순히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클래스 rectangle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용자 정의함수 print areas라고 하는 함수가 있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다음 주를 해석을 하는데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객체 이름은 myleg이에요. 그리고 요 myleg이라고 하는 객체 그리고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몇 번 반복할지 이런 것들을 인수로 생각을 해서 print area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myreg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myreg이라고 하는 거는 요 r이라고 하는 그죠?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count라고 하는 거는 요 n이라고 하는 거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드디어 사용이 되는 거죠. 메모리 안에서 액티비티,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reg이라고 하는 것이 r에 어사인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myreg이라고 하는 객체 대신에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myreg 안에 있는 side를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get area를 출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 값도 없기 때문에 0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 객체가 하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r.side는 0이었다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내가 5번 하겠다. 반복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5에서 1을 빼면 n은 이제 4가 됩니다. 자, 반복을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n은 4죠. 4는 여전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프린트문을 통해서 r 사이드 1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area도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r 사이드는 2가 되고요.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한 번 줄어서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n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5를 넘어가게 되면 반복을 그만하게 되고요. 이쯤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 함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함수는 반복을 다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아랫줄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사각형의 변과 반복 횟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while문 5번 수행은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 끝나서 돌아오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개의 출력문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반복에 대해서 배웠고 또 사용자 정의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클래스를
배움으로써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난이도 있고 깊은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객체로 넘겨서 매개 변수를 객체로 매핑시켜서 내가 얼마든지 객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인스턴스 필드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 개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고차원의 문제일수록 앞서 저희가 배웠던 모든 그래머들이 지금 뭐 사용자 정의함수, 표준함수, 뭐 반복, 조건, 클래스, 기타 등등이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한 번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예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 있는 예제의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주시고 본인이 노트에다가 드디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 제대로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을 노트에다가 충분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흔적과 파이썬 스크립트의 코딩 이런 것들이 잘 제 해석과 부합이 되는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플립트 러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적 변수입니다. 정적 변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그런 변수를 정적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변수는 다른 말로는 정적 멤버 혹은 클래스 멤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 원래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객체가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런 정적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잖아요. 이때까지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설명을 할 때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정의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와 같은 개념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게 되면 그 함수뿐만 아니라 그 함수 밖에서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정적 변수,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이 정적 변수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도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정적 변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때는 셀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약어를 쓰지 않아요. 셀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객체가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 입장에서 자기가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객체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인스턴스 변수인데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셀프가 붙어 있지 않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적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이런 식으로 객체 A, B, C가 공유해가지고 시리얼 넘버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이름 정적 변수 한 다음에 그거를 셀프 넘버라고 넣게 되면 요거는 텔레비전 안에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각 객체 안에 셀프 넘버에다가 어사인을 시켜가지고 공유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구나. 요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소드 중에서도 특수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메소드로는 어떻게 보면 산술 연산자, 아리스메리 오퍼레이터처럼 이런 개념이 이제 특수 메소드, 스페셜 메소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배웠잖아요. 요 클래스 안에 내가 만약에 언더바 EQ 언더바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어브리비에이션 약어인데요. 요런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하고 요거 내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추가적으로 산술연산자의 특수 기능을 넣는 어떤 오버로딩이 가능한 개념의 메소드를 디파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한 예로는 요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C1, C2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요 equal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요 operator, 요거는 이제 관계 operator인데요. 요런 operator 옆에 있는 왼쪽 오퍼랜드나 오른쪽에 있는 오퍼랜드가 이때까지는 뭐 숫자라던가 문자였잖아요. 근데 객체 자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수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동일하면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메소드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더바 at, 언더바 sum 이런 식으로 add는 the same, sum은 subtraction, 그쵸? subtraction, 그다음 multiplication, 그다음에 division인데 true 혹은 float type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특수 메소드가 있게 되고요. 이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는 사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향후 어떤 특정 예제에서 다루게 될 때 그때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앞에서 저희가 언더바 EQ 언더바라고 하는 특수 메소드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거는 객체들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쵸?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오퍼랜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같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밖에서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객체라면 요 객체 안에 있는 특수 메소드 언더바 EQ를 통해서 두 개의 진짜 인스턴스 변수와 그 다음에 인수를 통해서 넘겨온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이 동일한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수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메소드 요 페이지와 요 페이지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 2D라고 하는 예제가 있어요. 요 예제에 요 특수 메소드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는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각각의 특수 메소드 왼쪽 오른쪽에 객체들이 있을 때 이 객체들을 실질적으로 더해보고 빼보고 그 다음 같은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출력해보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언더바 str 언더바도 특수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한 케이스만 테스트를 했지만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경우를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의 종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로 앞에 셀프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적 변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클래스 안에 있지만 셀프가 붙지 않고 다른 객체들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앞에 있는 이 형용사가 뭔지, 즉 지역인지 전역인지 인스턴스인지 정적인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다각도에서 테스트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정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속성과 동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속성은 인스턴스 변수, 동작은 메서드로 표현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려면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생성자 메소드는 언더바 init, 언더바라는 이름의 메소드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만약에 정의를 하려면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self. 변수 이름과 같이 생성을 해서
그때그때 넘겨오는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어사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 영상은 파이썬 클래스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파이썬 영상들, 클래스에 관련된 영상들 충분히 플립트 러닝 하시고요. 향후 본인 전공 문제를 푸시거나 고차원의 문제를 푸실 때에도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형 말고도 꼭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를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좀 더 난이도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